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뭐 하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좀 주말에 시간을 내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녔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를 처음 가봤어요. 사실 고속도로 다니면서 보기는 좀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 1신도시에 동생이 살아서 가끔 이제 가면 동탄 1은 많이 봤는데 동탄 2신도시는 사실 실제 가보진 않았거든요. 입주한 지 벌써 한 3, 4년 됐는데 3년, 2015년 초 막 이렇게 입주했으니까. 근데 사실 가보긴 가봐야 될 텐데 참 항상 한번 시간 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말에 토요일날 이때다, 뭐 올 하반기에 이제 또 이 경기 남부 물량, 입주 물량도 꽤 많다고 하는데 자꾸 기사 나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건지 좀 가봐야 동탄 이 신도시에 대해서도 뭔가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도 가봤어요, 어떻더라고요,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다녀왔고요. 일요일 날은 이어서 그다음 하남 미사, 그러니까 미사 강변도시 쪽도 한 바퀴 쭉 다 둘러보고 왔고요. 바로 미사 강변도시 옆에 보면 이제 강일지구 있잖아요. SH에서 했던 강일지구 돌면서 또 작년 하반기, 그 다음 올해 내내 핫했던 고덕지구, 고덕택지지구, 재건축 얼마 전에 고덕 아르테온 3단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고덕 6단지 GS4이죠. 지금 가보니까 이제 이주 다 끝내고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도 한 바퀴 싹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 또 이제 지금 지난 주말에 입주자 사전 점검 행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 그 다음에 지금지구 또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진짜 이 애들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어릴 때는 진짜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한동안 조금 덜 보러 다녔었는데, 좀 시간 나면 이렇게 좀 다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밌고 좋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다녀온 얘기들은 짬짬이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월요일인데 별로 뉴스가 또 읽을 만한 게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한 몇 곡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난 완화, 8년 9개월 만에 최저, 강남도 5년 전 수준이란 제목인데, 요 꼭지에 기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마도 국민은행 쪽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 기사를 인용해서 여러 신문사들에서 냈더라고요. 자, 이게 홀수 해마다 전세난이 극심했으나 올해는 여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전세난이라고 하는 얘기가 2년 단위로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88년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처음 시행되면서 이제 임대 기간을 88년에 시행된 게, 그때 올림픽 할 때 집값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전세값 올라갔다고 나가라고 집주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좀 이런 걸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임대 기간을 짧게 정하더라도 단기 목적의 임대차가 아닌 경우에는 최하 2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8년에 시행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준으로 원래는 짝수해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2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하니까 짝수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새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짝수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에,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위기가 생기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텀을 지나고 나서 2009년에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2009년에 또 집값이 반등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전세값도 오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홀수의 기준으로 이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2009년, 11년, 13년, 15년. 그래서 지난 경우를 보면 13년 또는 2013년 9월인가 그렇고, 뭐 2015년 3월인가 그렇고, 이 시점 봄, 가을 이사철이죠. 그때 아주 그냥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불안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15년에 전세 가격이 그렇게 불안하고 가격이 막 폭등하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2011년, 12년, 10년 이 시절에 이제 주택 공급이 많이 서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도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홀수해마다 전세난이 극심했다. 이제 그런 기사에도 여기 나오죠. 홀수해마다 전세난이 극심했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되고 거론되는 얘기였는데, 올해는 되게 여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국민은행에서 이제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 발표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일 오늘이에요. KB국민은행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 수급지수는 이달 6일 기준으로 125.7로 집계돼 2009년 2월 9일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세 수급 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200 사이 범위에서 100이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룬 것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00이 딱 중간인 거고요. 100에서 120, 130, 150 해가지고 200까지 가면, 200으로 가면 완전 공급이 엄청 부족한 거고, 이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100 밑으로 90, 80, 70 이렇게 가면 완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수치 자체가 2009년 2월 9일 이후 약 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5.7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공급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전국 기준이랑 그다음 또 서울 기준은 다를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5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137.1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125.7보다 조금 높긴 한데, 그러나 한 5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 약 한 2년 전 2015년 3월 또는 2013년 9월 가을이죠. 2015년 3월은 봄이고, 이때에 비해서는 이때는 한 200 거의 막 200에 차서 엄청나게 공급이 부족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보다 많이 떨어진 거죠. 137이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세 수급 지수가 낮아졌느냐 이유에 대해서, 일단 뭐 경기도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한 9만 가구 쏟아지는 게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서울 주변에서 많이 이제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서울 안에도 이제 전세 가격이 조금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입주 물량 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매 거래가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매매 거래에 따라서 이제 보통 소위 말하는 갭 투자 등이 유행을 하면서, 갭 투자라고 하는 게 높은 전세 가격을 딛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매매가랑 전세 가격의 차액만 주고 매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 전세 물량들이 시장에 상대적으로 또 많이 나오게 된 것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갭 투자할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집을 사러 가면 어떤 식으로 사는 거냐면, 예를 들어 아파트에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할 때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얼마에 파실 거예요? 저는 5억에 팔 건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5억에 살 건데 제가 5억을 다 지급할 돈은 없고요. 제가 이 집을 전세를 놔서 전세금으로 일부 매매 대금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 일부를 대금으로 드릴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5억 원 중에 10%면 계약금으로 뭐 한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으로 뭐 한 1억에서 뭐 이 정도를 주면 1억 5천을 매도인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담보로 이 집에 들어올 임대인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제 나머지 중도금 나머지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는 형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전세 물건이 하나 더 나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걸 소위 말해서 갭 투자라고 하고, 이런 투자가 되게 많이 발생하면서 지역별로 이제 이런 전세 물량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주변에서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부동산 사장님들. 매매했는데 전세가 안 나가서 미치겠어요. 몇 달째 전세가 안 나가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겹치는 거죠. 어느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사실은 또 서울에서도 보면 주요 지역에 입주하는 물량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예, 입주 물량들이 단기간 안에 여러 세대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입주 물량들이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부분도 또 어느 정도 있었고, 반대로 또
지금 이런 것처럼 갭 투자 등이 유행을 하면서 전세 가격을 끼고 매매를 하는 수요들이 전세 물량들을 또 시장에 만들어주는 것도 영향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서울 주변의 공공주택지구 또는 신도시의 입주 물량들도 어쨌거나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전세난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약 한 9년 만에 최저치 전세 수급 지수, 전세 수급 지수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기사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내년에는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식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가 되게 두루뭉실한 얘기인데 그냥 딱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분양받아놓은 집이 있다. 내년 내후년에 분양받아놓은 집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 전세금을 예상하는 것처럼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버퍼를 만들어서 현금으로 일단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갈 때는 전세 가격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다시 내보내야 될 수도 있으니 이걸 역전세라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 하락분 정도의 현금 마련은 어떻게든 좀 하실 준비를 미리미리 하실 필요도 있을 거고, 또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받을 때 예상 임대가를 3억 원 정도는 임대에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집도 전세 가격이 좀 더 빠질 것을 대비해서 한 2억 5천이 한 2억 7천까지도 전세가가 내려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한 3, 4천만 원, 4, 5천만 원 정도 자금을 좀 더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대 가격을 조금 높게 예측해서 되게 막상 입주 시점에 몰려가지고 되게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게끔 미리미리 자금 융통을 조금 해놓으시는 게 맞겠다. 그 정도 얘기입니다. 반대로 전세를 구하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위기라고 하니 내년에는 아무래도 올해처럼 조금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비싼 전세를 얻기보다는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 봐가면서 물건들 빠지는 거 실제 봐가면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전세 가격 낮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한편으로는 신도시 입주 물량들 많이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 많이 조정받을 수도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보시면서 급하게 섣불리 계약하시기보다는 물량들 충분히 소진되는 거 봐가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2008년도에 잠실 시형 아파트 입주할 때 임대 들어갔었는데 사실 좀 섣불리 일찍 계약했다가 약간 아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 많을 때 그냥 얼른 들어가서 살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물량 쏟아지니까 나중에 가니까 또 임대 가격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들어왔어도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